You made me live, I'm not alone. You never trip, you're calling me home. No pleading the fifth. 그치. 나는 낮보다 밤의 형제였지. Phone, you look in my eyes, I know that you're close. You ain't no drop back. And nobody...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멋진 차 쓰셨네요. 추워.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너 보고 싶었지. 저번에 도망가셨잖아요. 제가 언제? 똥차 벤틀리 타고 도망가셨잖아요. 야, 나 그 바빴어. 지금도 바빠. 지금도 뭐 이렇게 지금 청소하기 정리를 해야지. 여기 맨날 들어가지고 쓰겄니. 여기 청소 하나도 안 하는 줄. 이 바닥 막 흙바닥으로 핥아보세요. 겁나 깨끗해. 핥아봐. 엄청 깨끗해. 무슨 하고 있어. 아 이걸 이렇게 딱 신발 모아서 딱 버리는구나. 그럼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이거 그 약간 일식집에 그 비닐 깔아놓는 그 비슷한 거 같아. 그래. 짱게 내 아이디어야. 내 밝혀서 거야. 역시.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까지려고 청소하신 거구나. 오, 치카노 라이프. 치카노지. 테이핑도 딱 각을 맞춰서. 인생은 각이야. 다시 원기. 더러워지면 좀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까워. 또 사면 되지. 네. 대표님 저희가 지금 구독자 10,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왜 조금밖에 안 되냐? 네? 아, 나 숫자 잘못 봐서 10만인 줄 알았어. 그냥 10만이고 싶었는데 뭐 이제 곧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벤트로 Q&A를 받기로 했어요. 네, 대표님이나 이제 루이스 스틸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뭐 짤데기 없는 것만 말고 이게 대표님이 아무래도 예술 쪽에서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 잘못 알았어. 아니 딱 봐도 그냥 예술 하시는 분 같잖아요. 보기에만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로 예술을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커스텀 사업으로 들어온 계기. 내가 미술한지는 전문적으로 시작한 게 중학교 때부터야. 그러니까 졸라 오래됐지. 27, 8년. 그러면 중학교 때 뭐 예고 가려고 그때 시작을 했고 지금 눈 감고 가지. 가끔씩 눈 감고 엄청 오래됐어. 중간에 유학을 갔다 오셨었잖아요. 한국에서 대학교 갔다가 졸업하고 3년, 4년 정도 전에 놀다가 한국 지겨져서 갔지. 더 배우러 가시는. 더 배우러 간 거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졸라 안 해가지고 아니 중대를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중대를 못 갔어. 그러다가 이제 개원을 간 거거든. 무대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는데 작가 개념으로 좀 하고 싶어 했거든. 근데 학교 출신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 아무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대학 안 나와도 자기 주관 뚜렷하고 이제 철학이 있는 애들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잘 되긴 하는데 나 때만 해도 뭐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좀 어려웠지. 학벌이 좀 위주였지. 뭐 작게 뭐 코딱지만하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큰 판으로는 그게 어려웠던 시절이었지. 나름 욕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존심 상했던 거지 그때. 대표님 또 자존심 하죠. 그러니까 난 자존심 먹고 살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유학 갈 때 예일대나 시카고 생각했거든. 예일대요? 예일대 아니면 시카고. 근데 이제 꿈을 이제 정확히 3시간 만에 접었지. 난 다시 태어나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걸 알았지. 다른 것보다는 이제 영어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쵸, 영어를 일단 해야. 근데 영국 쪽으로 알아보니까 영국은 이제 IELTS라고 시험 방법이 좀 달라.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그 전에 막 영어를 배우신 적이 그때는 알파벳도 못 외웠어. 네? 아 그럼 A, B, C, D까지 아셨던. 야, D까지 몰랐지. 네. C까지 알았지. 영어 아예 못했지 그때는. 그 영어를 이제 못하는 상태에서 가니까 난간에 부닥쳤지. 인터뷰는 한국에서 잘 봤어. 그래갖고 합격을 시켜놨어. 런던 첼시를 이제 나왔거든. 첼시요? 그래갖고 이제 영어 공부를 졸라게 한 거지. 한 2년 동안 졸라 했어. 그래도 요즘도 난 그렇게 생각해. 요즘 애들이 뭐 유학 가거나 그런 생각이 있는 애라면 나처럼 쳐놀다가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그게 그냥 시간 벌지. 내가 영어 잘했어 봐. 2년 플러스 된 거 아니야. 그럼 뭐 이미 예일 졸업하고 뭐 아이씨 난리 났지. 되게 아버님처럼 말씀하시네요. 너네는 공부 열심히 해라. 물론 대부분 놈들이 안 보고 맛을 봐야 알지.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 와서 뭐 작가 생활도 좀 하고 뭐 JYP에도 이렇게 패션에도 관심 많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런던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랑 이제 이태리, 파리 좀 길들을 많이 알았어. 쪽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돼가지고 한국 와서 처음엔 바이어 했었어. 뭐 갑자기 아트스타 코리안지 뭐 이상한 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것도 하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 JYP 아트 디렉터 하신 거랑 그 아스코 나갔을 때랑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에 남는 거야 뭐 지금 그게 그렇게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기억나긴 하는데 딱 기억하고 싶은 기억은 없어. 내 질풍노도의 시기였어.
엔터 일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일단 나는 제일 못하는 게 지금이야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이 성격이 순해져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당시는 내가 좀 못됐었어. 화도 많고 나밖에 모를 때야. 싸가지도 좀 없고. 그래갖고 그런 성향을 가졌을 때니까 이게 엔터에서 일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일단 엔터는 일단 비유 맞추는 거에 왕이 돼야 되니까. 아 그렇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쌍욕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빵망이 이런 올라와 진짜. 그래서 참아. 그만두신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네요. 그런 것도 사실 여러 가지가 섞였던 거야. 엔터일이 지겨웠거나 뭐 재미없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내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 뮤직비디오 만들고 컨셉 잡고 뭐 이런 거 하는 일인데 나쁘진 않아. 근데 나랑은 안 맞았던 거야 그때. 아 이거 참 별로네 하고 있는 찰나에 그 CJ에서 연락이 온 거야. 아트스타 코리안지 뭔지 하는 뭔 방송을 만들 건데 나와볼래 한 거야. 좀 여러 고민을 하다가 나가긴 했는데 별로였어. 일단 난 살면서 누구랑 경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스트레스가 좀 압박이 컸고 멘붕이 여러 번 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 영상을 좀 봤어요. 막 카메라 안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게 많이 편집해줬어. 그게 많이 편집한 거예요? 10분의 1 정도만 나온 거 같아. 이 자리를 배워서 편집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비워서 그때 저를 편집해주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게 10분의 1 정도였다고요? 와. 뭐 다른 뭐 누군지도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막 삐약삐약거리는 막 이게 방송이니까 참아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화 참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 그때야 근데 대표님 나이가 꼴랑 한 33? 뭐 되지 않았을까? 뒷골도 올라가지고 막 깝칠 때. 대표님이 만드신 것 중에 그 고래 기억나세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 뭐래? 그때 이제 대표님이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고래를 만든 거고 이건 그냥 고래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멋있다 하고 이렇게. 그게 멋있는 건가? 그 친구가 멋있게 생각했으면 네. 고마운 일이긴 한데 네. 지금 만약에 그때 그런 미션을 받았으면 네.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지금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생각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 근데 그때 나도 어렸고 아무것도 잘 모를 때고 애기 때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 그렇게는 않은 것 같은데, 예술은 예술인데 이거를 뭐 굳이 막 의미 부여를 해야 되고 자기의 뭐 이야기를 막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싫더라고. 지금 하는 이런 작업들이 그때 만든 고래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한 거를 작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줄 수 있다면 난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 되게 1차원적이지만 굳이 2차원, 3차원, 4차원적인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갤럭시 핸드폰 있고 아이폰이 있을 때 다 대부분 아이폰 사는 이유를 보면 디자인적으로 되게 확 끌리잖아. 나는 그냥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 하고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속세가 정말 싫은 거야. 어릴 때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엄청 놀다 보니까 놀면서 별짓거리 다 하고 또 이제 직업이 아트 쪽 하다 보니까 그쵸. 얼마나 돈 아꼈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진짜 이제 속세가 질려버린 거야. 그런 시점에 오프로드 차 타고 막 놀 때도 하고 그랬거든. 그때 이제 우리 보람이 만난 거야. 아 그때 만났어요? 겁나 오래됐어. 8, 9년 됐을걸? 차 튜닝하고 별거 다 했어. 그때는 이제 법 규제가 좀 약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괴물 만들어가지고 막 타고 다니고, 바위 타는 거 있거든 이렇게. 그거 막 하고 캠핑 엄청 다니고. 그게 혹시 첫 커스텀 차인가요? 커스텀 차는 그때 처음. 그 전에는 차 별로 관심 없고 오토바이 관심 없고 그랬어.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아예라보다는 머리 맨날 취해 있는 상태라. 지하 세계에 계속 있으셨네요. 그치. 나는 낮보다 밤 막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 밤의 형제였지. 그러다 보니까 관심 분야에 없었지. 그러다가 이제 차 만지고 노는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천에 어느 완전 산골댁이 있어. 전기도 막 겨우 들어와. 보람이 자주 와서 놀았지. 진짜 깡시골. 그지 뭐라마. 거기 이천. 고라니 뛰어다니는데 마당에 막 고라니 뛰어다녀 진짜. 눈물이 있었다? 근데 고라니가 아침에 물 먹고 맞아. 진짜요? 눈물이 있었어. 아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첫 공장. 그치. 내 지금 작업실을 거기다 만들었던 거야. 이것저것 뭐 작업 좀 많이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튜닝하러 다니던 이제 OSK를 자주 놀러 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은 거야. 맨날 돈 주고 맡기기만 하다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정도들이나 기계들이 장비나 별반 다를 거 없고.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형님한테 나 여기 일 좀 시켜달라고. 나 여기 왔다 갔다 차비만 좀 할 수 있게 한 80만 원만 주고 나 일 좀 시켜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한 게. 나는 그 정도가 맞다고 생각했었거든. 돈 주고도 못 사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최저임금이나 월급을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얼마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2년 넘게 했던 것 같아. 많이 배웠지. 그러다가 더 욕심이 생긴 거야, 내 혼자.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한 건데, 어느 날부터 이제 납작한 차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막 힙합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빠였어. 머슬카 문화에. 그런 쪽으로 좀 치우쳤다가, 머슬카를 사기도 하고, 그런 거에 좀 빠져 살았지. 공장에서 이제 맨날 작업하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처먹고 놀고 클럽에서 뭐 헐ጭ거리 하는 거보다 일만 하고 작업하던 그때가 더 훨씬 행복하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차를 만들고 오토바이 만들어지는 이때가 훨씬 재밌어. 제가 이런 마음이 좀 그렇지만 철든 거네요. 뭐 철드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몰라.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 자녀가 이제 커가는 과정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아직 철든 건 아닌 거고, 그냥 내 생각이 좀 바뀐 거지. 밖에서 뻘짓거리하고 술 처먹는 것만 재밌는 건 아닌 거지. 그럼 뭐 재밌냐? 뭐 다음날 기억도 안 나고 돈이나 겁나 쓰고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못 꼬이면은 눈 뜨면 파출 쏘고, 이게 뭐 재밌어.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일 하려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나도 그 댓글을 읽은 것 같아.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 부분은. 내 회사 같은 경우는 커스텀 페인팅도 하고 있는 거지, 커스텀 페인팅 회사는 아니잖아. 뭐 정비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하죠. 하잖아. 네. 커스텀 페인팅이나 이런 쪽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 뭐 내가 하는 작업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준 것도 고맙기도 하지만은, 나 같은 경우는 배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 노력했어. 당시 내가 갖고 있던 차들을 다 홀랑 벗겨가지고 취했다 벗겼다 취했다 벗겼다 반복으로 계속 하면서 연습을 하고, 단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 같은 것도 이제 유튜브로 엄청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연습했던 차가 뭐예요? 맨 처음 연습했던 차가 에스컬레이드. 사실 연습 당할 사이즈 차는 아니었지. 그러니까요. 구형차가 됐지만 그냥 갖다 내다 팔아도 그 당시 한 8천 정도 받았겠다. 와, 그런 차를 가지고 연습을. 보통 사람들은 타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못하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긴 하지만은, 당시에 내가 새로 차를 살 돈은 없었고 갖고 있던 차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연습은 연습인데 연습이라고 생각을 했다보다는 졸라 멋있게 만들어서 내가 타고 다녀야지 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거죠. 작업을 다 끝나고 나서는 지금 보면은 아유 허접하지만 당시에는 만족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뭐 그랬는지 뮤직비디오 많이 나오고 광고도 많이 타고, 사람들이 막 사진기 들이대고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만족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박수 쳐주면 그때만큼 희열이 없어. 최고의 희열이야. 내 자신한테 참 잘했어요 막 난리 나. 그래서 내 자아가 좀 단단해진 것 같아. 나는 누군가의 영향보다는 내 스스로 그런 게 되게 커. 만약에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 자책을 많이 하는 맞아. 스타일이신 것 나는 같아요. 내가 실수하면 내 얼굴 아우창 진짜 터지게 한번 때린 적도 있어. 진짜요? 이런 여기 안에 다 꼬맨 적도 있어. 어떻게 보면 정신병일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고 그러면 내 자신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 지금도 가끔 농담삼아 내가 약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나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 내가 약이야. 꼬명을 놔야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되고, 꼬매고 나서 집안에서 이제 또 왜 이렇게 세게 때렸을까 조금만 살살 때리고 그러면 또 더 들어가는 거야. 실수는 왜 했을까 이거 하는 거거든. 잘 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잘한다보다는 난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안 해본 게 많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는 관계고, 계속 하면서 배우는 거지. 하면서 어쨌든 여기는 회사다 보니까 내 작업만 할 수는 없잖아. 손님들 거를 받아서 하다 보니 내 역량이 되게 크게 발생되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좀 더뎌져. 내년 4월까지는 팀 작업은 우리 거 많아 지금. 내가 그냥 내 창고에 가면 다 내 작업물 숙제들인데, 이대로 손님들 거로만 위주로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끝이 없어. 나는 이제 돈이 생기면 엄청 모아놨다가 다음 작업물 사. 내 거의 벌이를 반 이상이 다 그걸로 나가.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 갖고 와서 다 창고에 쟁겨.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종 목표가 뭔진 모르겠고,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분야의 역사에 남고 싶어. 진짜 내가 죽었을 때 나중에 한국 자동차 역사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 딱 좋아.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냥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자리를 간다면 그 정도 원해. 돈보단 명예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고, 대중들에게 내가 소통할 수 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계속 보여줄 거고 계속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대중이 있으니까 나도 있는 거잖아. 손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나 혼자 뭐 맨날 여기 좋다고 여기저기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면은 뭐야 그게. 한량이지. 그럼 그런 의미에서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다 한마디만. 구독자 여러분들, 솔직히 10,000명이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시작할 때 재미로 시작한 거라서 이렇게까지 좋게 봐주고 재밌게 봐줘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작업 정말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실장님 차례. 그게 이제 빠개네. 빠개버린 것 같아. 저희 영상을 보고 이쪽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 전기 쪽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장님이 또 메카닉 쪽이시니까. 학생분들 위주로 처음 얘기하면은 자동차 분야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본인이 정말 생각했을 때 공부는 아니고 예체능 쪽인데 노래는 못하고 운동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동차나 특성화고 쪽으로 오는데 뭐 물론 나도 그랬고 일단 시작은 저도 자동차 고등학교로 시작을 해서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학생분들도 시작을 하게 되면 미래를 끝까지 봤을 때 내가 정말 자동차를 해야겠다고 싶으면 체계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아, 자동차가 멋있어 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멋으로 하는 일은 아니고 보이는 거는 정말 재밌고 즐겁게 일하는데 실상 일할 때는 재밌지가 않아서 힘들고 한데 이제 그나마 우리가 다 자동차 좋아하고 커스텀 분야 쪽에서 그나마 오래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일반 차들보다는 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우물만 봐서 우탁형처럼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도 뭐 수리병으로 나왔고 계속 자동차 쪽으로. 근데 중간에 한번 일본 가셨었을 때 있잖아요. 실장님도 이제 배우러 가셨던 거죠. 그때는 배우는 목적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자동차 경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일본 차에 관심이 많았어서 무페이로 돈 안 받고 유혹에 넘어간 거지. 근데 숙박비랑 식비는 뭐 당연히 팀에서 대주는 거고 결국에는 거기 단장님이 100만 원 챙겨주셨어. 면세점에서 이렇게 막 나 사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형이 설마 안 주겠어요? 마지막에 100만 원 현금으로 주시더라고. 그걸 되게 좋으신 분을 만나는 그렇지. 나는 인복은 타고났지. 우탁형 봐봐. 대표님 만나셨으니까 사고 나신 거. 아니지. 우탁형이 날 만난 거지. 먼저 나한테 접근했어. 막 꼬리 치더라고 이렇게. 머리 존나 쳤어 이러고 보라마 이러고 나랑 놀아줘.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루이스 갱단에 한번 들어오고 싶은데 일단 저희 갱단 아니고요. 월급 받고 다니는 회사입니다. 직원을 혹시 뽑는 기준이 있어요? 뭐 우탁형이랑 저랑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회사 잘 나오고 일 열심히 하고 그냥 마냥 차를 좋아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아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은 죽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죠. 공업사의 틀에서 갇혀서 일을 하지 않아서 새벽 뭐 7, 6시까지 뭐 하는 것도 뭐 대다수고 만약에 갑자기 출고차가 생긴다 그러면 다들 집에 안 가고 뭐 그런 거 가만 다 하고 어느 정도의 헌신은 있어야죠. 작업했던 차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차가 있어요. 챌린저지. 임팔러도 아니고 챌린저였어. 왜냐면 우탁형이 처음 나랑 만날 때쯤 챌린저를 타고 다녔을 때 근데 보기 힘든 정도의 차였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나랑 이거 좀 해보자 막 나랑 범퍼 좀 달자 도와줘. 그때 이제 진짜 나 땅꼬마 시절 우탁형도 차에 대해서 잘 많이 모를 때 뒤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범퍼 뜯는다고 막 공장 뒤집고 막 난리 났었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의 챌린저가 나왔고 돈 엄청 많이 들었어. 바디킷도 막 두세 번 바꾸고 뜯었다 붙였다 많이 했지. 그래서 미안해. 많이 조졌어. 성형수술을 몇 번을 한 거야. 성계네요. 성계지. 근데 어쨌든 결과물은 예쁘게 나갔으니까. 실장님의 마지막 목표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 나는 목표를 정해두고 살진 않는데 뭐 아까 대표님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 예술가라서 그래. 나는 메카닉이어서 그런 거 없어. 왜냐면 기술의 한계는 끝이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차를 정복해야겠다라고 하면 또 다음 차가 또 나와. 계속 배워야지. 대표님과 함께 죽을 생각. 함께 죽고 싶진 않아. 와이프랑 죽어야지. 옆에 묻힐 의향은 있어. 지옥 가서도 플렉스 해야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뭘로? 저희 이제 10,000명 됐으니까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형님들. 인사 오지게 막아야지. Lessons have you question life. Less advice from the people who've been blocking doors. Thankful